그래서 결손금은 각 사람들 소득에서 송금 총액이 입금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이 결손금이 되고요. 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이전 사업연도에 공제되지 않은 거 있죠? 그걸 2월 결손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편 자산 수중이익이나 채무 면제액 중 이연 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이 있으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 계산 시 입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표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 과세표준 계산할 때 이렇게 여기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 받은 거는 소멸되겠죠. 그리고 강제로 반드시 있으면 해먹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공제 기한은 10년이죠. 10년. 옛날 게 5년인데 이제는 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부금 한도 초과 계산할 때도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잖아요. 기준소득금액. 그때 건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거는 계산 산식에 한번 넣어보기만 하는 거고 이월결손금이 소멸되는 건 아니고 자산수중 이익 보존 대상 혹은 채무면제 이익 보존 대상 이월결손금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입금부산이 이건 발생 연도에 제한이 없는 거고 만약에 소멸했다는 선택해서 공제받았다라고 하면 소멸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청산소득 계산할 때 결손금도 강제로 세무상 자기자본에서 차감하게 돼 있고요. 당연히 청산하면서 같이 소멸될 거예요. 자, 이월결손금 공제 대상은 이제 받고 공제 순서는요. 당연히 먼저 발생한 것부터 공제해요. 계속 2월 된 거 중에서. 이제 공제 한도라는 게 중요한 거죠. 무조건 각 사람도 소득금액 예를 들어서 여기 1000이 있는데 이월결손금이 1000이 있다라고 해서 1000을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소기업 등의 법인은 1000을 다 공제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법인은 600을 공제 한도로 하는 거죠. 요 금액의 60%를 공제 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당해년도 각 사람도 소득금액 또는 연결 쪽에서도 그렇게 하는데요. 60%로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합병한 이후에도 역시 구분격리 하잖아요. 그때도 60%로 한도 적용한다라는 게 개정세법 내용이에요. 내년도에 좀 기억을 하시고 그렇지만 중소기업이나 회생 계획 이행 중인 법인,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 중인 법인 등은 우리 100%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100%. 그래서 거기 사례를 보시면 결손금 1000이 있는데 각 사람도 소득 금액이 500이에요. 올해. 그 500의 60%를 한도로 하는 법인이 있는 거고 전부 다 인정되는 법인이 있는 거죠. 500의 60%니까 한도는 300이 되겠죠. 비록 이월결손금은 1000이 있지만 300만 공제받을 수 있다. 그래서 공제 후에 과세표준은 200이 되겠죠. 한도가 적용되는 회사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회사는 전액 다 공제받아서 0이 될 거예요.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당해 각 사람도 소득금액 자체를 추계하여 계산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추계로 계산한 이유가 천재지변, 화재 등의 이유로 불강력적 상황이었다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면 이제 주로 1차 시험 같은데 더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는 결손금 소급 공제, 소급. 자, 소급 공제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앞에 가지고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과세표준까지 쭉 오는데 세율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공제 감면세액이 있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기업과 니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라는 건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거고 니은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닌 건데 자, 내가 작년에 전기에 이렇게 했어요. 각 사람도 소득이 100이었고 이월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 없어서 과표가 100이었어요. 산출세액이 10개가 나왔다고 해볼게요. 10개가. 그리고 공제 감면받은 게 2개를 공제받았어요. 공제받은 게. 그리고 가산세를 냈던 게 있어요. 1개가 있어요. 1개가. 그럼 이렇게 된 경우에 내가 당해사업연대 당기에 결손금이 발생했다 이거지. 결손금이. 그럼 이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당기 발생한 결손금을
전기로 중소기업의 하나여 끌고 가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끌고 간다고. 끌고 가서 다시 계산해서 냈던 세금을 돌려달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근데 돌려받을 때 기본적으로 한도라는 게 있어. 무조건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실제로 냈던 세금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산세는 돌려받지 못해요. 가산세는 제재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가산세가 있으면 무시하시면 되는 거고. 궁극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은 얼마예요? 산출세액 10이 아니라 공제 감면까지 다 이루어진 후의 세액인 8을 기준으로 공제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환급 받는다. 그래서 결손금 소득공제는 핵심이 한도입니다. 한도. 그럼 여기에다 놓고 여러분들 세법 공식보다는 이걸 놓고 잘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도. 그러면 8개를 공제받기 위해선, 환급받기 위해서는 결국 산출세액을 얼마로 만들면 되는 거야? 산출세액 2로 만들면 되는 거죠. 이게 제로가 되는 거죠. 역산을 해보면 우리는 산출세액을 2로 만들기 위한 과표를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그 새로운 과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기존에 신고했던 과세표준과 새로운 과표의 차이가 결손금 공제받는 금액이 됩니다. 그게 결손금 소급공제예요. 좀 이따 구체적인 사례를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자, 결손금 소급공제는 모든 법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보시는 것처럼 적용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소기업만 대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장려권 되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과세된 법인 세액이 있어야 됩니다. 과세된 법인 세액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요건 신고를 제때 했어야 돼. 그리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만약에 결손금 소득공제를 내가 올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끝난 거야. 경정 청구를 통해서 결손금 소득공제에 환급을 적용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 결손금 소득공제는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납세자는 소급 공제가 아닌 2월 공제를 선택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때문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경정 청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신청서 제출하면 지체 없이 환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환급세액이 세법 공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사례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환급을 받았는데 결손금 공제받은 게 잘못됐다라고 하면 거기 보시는 것처럼 추징이 될 수 있어요. 추징. 그러면 그걸 징수하는데 첫 번째는요.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 추징 사유예요.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 단기 결손금을 내가 계산해 놨는데 그 결손금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추징 사유가 될 수 있죠. 그건 조금 이따 해보기로 하고, 두 번째 직전 사업연도에 세금이 잘못됐다라고 해도 우리 추징세액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도 당연히 추징 사유가 되겠죠. 그러면 추징의 방법이 그 다음 문제가 되는데 말 문제로도 한두 번 나왔어요. 1차 시험에. 그러면 결손금이 당해 사업연도에 100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일부는 소급공제 받고 일부는 2월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먼저 없어지는 거냐 이거지. 옛날에 돌아갔던 게 없어지는 건지 2월 되는 게 없어지는 건지에 대한 쟁점이 있고, 우리 법은 2월 된 게 없어진다고 봐요. 그게 납세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법문의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소급 공제 받지 아니한 결손금. 다른 말로 하면 2월 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보겠다는 뜻이죠.